혹시 무언가를 꽉 잡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리더십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노자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남겼는데요. 오늘은 다스리지 않고 이기는 법, 그 심오한 지혜를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옛날 어느 마을에요. 아주 부자 촌장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가진 건 많았지만 마음은 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왜냐? 자신이 가진 걸 잃을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지키고 싶다는 그 강한 욕심,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촌장이 내놓은 해결책이 뭘까요? 아주 간단하고 뭐랄까 직관적이었죠. 도둑이 무서우니 모든 집문에 자물쇠를 답시다.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때요?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죠? 문제가 있으면 규칙으로 막는다. 아주 상식적인 접근법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물쇠를 달면 달수록 도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자물쇠는 여긴 안전해요 라는 신호가 아니라 여기 귀한 거 있어요 라는 광고판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엔 불신만 쌓여갔고요. 자, 보통 이럴 때 리더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아요. 촌장은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자물쇠 하나로 안 돼? 그럼 2개 달아. 그리고 귀한 물건은 싹 다 신고해. 라면서 통제의 수위를 확 높여버리죠. 이건 뭐 거의 개인의 재산까지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완전히 재앙이었죠. 사람들은 이제 도둑 걱정이 아니라 이 복잡한 규제 지키느라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농사 지을 시간도 없고 일할 의욕도 사라지고 결국 마을 전체가 가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보세요. 원래 문제는 도둑이었는데 이제는 굶주림이라는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과도한 통제가 마을의 활력을 아예 꺼버린 셈이죠. 바로 그때 한 지혜로운 노인이 나타나서 촌장에게 이렇게 뼈를 때리는 말을 합니다. 자네는 지금 집을 지키려다가 텅 빈 집만 만들고 있네. 자물쇠가 많아질수록 사람들 마음은 가난해지고 법이 많아질수록 도둑은 더 늘어나는 법일세. 바로 이겁니다.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죠? 밖을 쫄수록 안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왜 그럴까요? 왜 좋은 의도로 시작한 통제가 오히려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무려 2500년 전에 노자가 이미 해뒀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통제의 역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더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선한 노력이 어떻게 함정이 되는지 그 4가지 사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나도기회의 미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금지하고 꺼리는 게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회가 바로 그런 금지조항, 규제를 말하는 거고요. 생각해보세요. 규제라는 게 원래는 좋은 뜻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해도 이 서류 내세요, 저 허가 받으세요 이러다 보면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혁신은 죽고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가난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역설입니다. 민두리리기, 국가 자혼. 사람들에게 날카롭고 편리한 도구가 많아질수록 나라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다. 여기서 이기가 바로 그런 강력한 기술이나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2500년 전에 이미 기술 발전의 그림자를 본 거예요. 당장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잖아요. 소셜미디어, 정말 편리하죠. 근데 동시에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이 퍼지는 통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더 크게는 핵무기 같은 것도 있고요. 결국 도구를 다루는 우리의 지혜가 기술의 속도를 못 따라가면 그 편리한 도구가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인다기교, 기물자기. 사람들한테 잔꾀나 기교가 많아질수록 이상하고 기이한 것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건 본질을 잃어버린 사회에 대한 경고 같아요. 사람들이 깊이 있는 가치보다 당장 눈에 띄는 것, 자극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알맹이는 없는 상품들, 잠깐 즐겁고 많은 얕은 문화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사회 전체가 점점 더 가벼워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우리가 맨 처음 들었던 이야기랑 바로 연결됩니다. 법령 자창 도적 다유. 법령이 더 세세하고 분명해질수록 도둑은 오히려 더 많아진다. 어때요? 딱 그 촌장 이야기죠? 법이라는 게 선을 긋는 거잖아요. 이 선 넘지 마 하고요. 근데 재밌는 건 선을 긋는 순간 그 선을 넘고 싶어 하는 마음도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법망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그 그물코 사이를 빠져나가는 더 영리한 물고기, 아니 도둑들이 생겨나는 거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처럼요. 결국 완벽한 법은 완벽한 도둑을 만들 뿐이라는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역설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노자의 처방은 정말 의외입니다. 뭔가를 더하는 덧셈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는 뺄셈에서 답을 찾거든요. 바로 성인의 리더십 4가지 하지 않음의 지혜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워우염인 자와. 내가 억지로 뭘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변화하고요. 둘째, 오하오징 얼민 쯔정.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하오징, 사람들이 알아서 바르게 되고요. 셋째, 오우시 얼민 쯔부.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면 우시, 사람들이 알아서 부유해지고. 마지막으로 워우육 얼민 쯔푹. 내가 욕심을 버리면 우육, 사람들이 알아서 순박해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리더가 한 발 물러서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성장할 힘, 즉 자생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나온 박이라는 글자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조각하지 않은 통나무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욕심이나 복잡한 규칙에 물들기 전에 우리 본연의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리더가 욕심을 내려놔야 사람들도 비로소 그 꾸밈 없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노자 57장에 말하는 진짜 핵심,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세상을 얻는 궁극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자는 리더십을 2가지 레벨로 설명해요. 왼쪽을 보시면 이정치국,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키용병, 기발한 전술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 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궁극의 길은 뭘까요? 바로 오른쪽, 이 무시 취 천하. 억지로 일을 끔이지 않음, 무시로써 천하를 얻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힘, 진짜 영향력은 뭔가를 억지로 통제하고 간섭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리더가 자연의 흐름, 즉 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잘하고 꼽힐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는 것,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최고의 리더십, 최고의 경지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혹시 내가 너무 꽉 쥐고 있는 건 없을까요? 내 직장에서, 우리 가족 관계에서, 아니면 나 자신에게 너무 많은 자물쇠를 채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그 통제하려는 손에 힘을 빼고 그냥 믿고 기다려주는 하지 않음이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결과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덜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